근데 지하 1층까지 갈 수가 있긴. 만약에 했는데 이게 또 호수 바로 앞이잖아요. 만약에 지하에서 뻘이 막 나온다. 그럼 진짜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항상 1층이 상가로 되고 2층부터 오피스가 입주할 수 있는 그걸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나요? 지역상 특정상. 저는 그냥 목표를 하나로만 잡을게요. 6억 이내에 끝내는. 와. 돈 언제 버냐 이래가지고 그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좀 걱정돼. 근데 이거 6억에 하면 아니야, 근데 이건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황현대지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마이크를. 네. 오늘 또 네. 수강생 관련해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저희가 근생 리모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착수를 했는데 네.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은 설계사분을 최근에 컨택을 해가지고 건축주분이 건축사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어떤 시안으로 갈지 어떤 컨셉으로 갈지 설계 미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미팅을 하나 잡았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건물을 대수선을 해서 임대 맞출 건데 임대를 어떻게 맞출 건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건지 그래서 임대만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중개법인을 또 모셨어요. 사실 답을 어느 정도 좀 구체화해놓고 거기에 맞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중개법인 가서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설계하고 지고 하면 뭐 그때 가서 임대를 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 아직 임대까지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한참 남았죠. 네. 예상을 해서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건물 지었을 때 그 건물이 팔리려면 즉 그러니까 잘 쓰여지려면 내가 임대를 놓을 거면 임차인의 입장이 돼봐야 되고 매각을 하려면 매수자의 입장이 돼봐야 돼. 근데 그들도 그 거액의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건데 그들의 니즈를 알아야 사실 거기에 맞게 상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단에 최후단에 있는 고객 니즈를 먼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시행 개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PM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저희 일단 그때 미팅했던 송파동 관련해서 대충 시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포인트는 어쨌든 1층에는 좀 상가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2층을 조금 답답하게 가릴 거냐 아니면 1, 2층 통으로 조금 오픈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루프탑 쪽도 좀 들어올 만한 업종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건축주가 그때 한번 대표님 뵙고 좀 인상 깊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고 싶다는 걸 해서 반영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표님이 좀 말씀해주신 전면이 좀 개방돼 있고 디자인적인 면만 보면 그냥 강남 쪽의 스타일이고 강남 쪽에 건축했을 때 임대가 좀 더 잘 먹히는 스타일이긴 해요. 강남은 사실상 오피스랑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가랑 오피스랑 결합할 수 있는 위치면 사실 요게 맞는데 송파동 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강남 대비해서 유동인구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저희도 최근에 한 번 더 가봤는데 이쪽 라인은 한 1, 2층까지만 상가 라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에는 약간 스튜디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는 거의 상가로 분포돼 있고 2층까지는 상가로 돼 있는데 3층 이후부터는 저희가 찾아봐도 거의 다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사실 지나가는 평일이나 주말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그거를 유동인구를 흡수할 만한 뭐 상가가 위로 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1층이 상가로 되고 2층부터 오피스가 입주할 수 있는 그걸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나요? 지역상 특정상 이분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매각까지 생각을 하면 1안이 더 맞아요. 2안 같은 경우에는 송파동 쪽에도 저런 디자인의 건물들은 좀 있는 이런 디자인의 건물은 없어서 희소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이게 임대 진행하시다 보면 결국엔 또 현실이랑 또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도 오기 때문에 사실상 다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상가 업종이나 이런 데들이랑 사무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임대 진행하다 보면 저희도 상가를 이렇게 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저희 그냥 계약할게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3, 4층은 저는 무조건 상가 또는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으로 하고 아니면 1층은 사실 무조건 픽스인 부분이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좀 있기 때문에 1, 2층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저희는 주변 시세 조사해서 그래도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맞춰서 드렸는데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역제안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본사에서 만약에 들어갈 때면 입지적인 부분부터 이런 입지적인 조건에 이 정도 유동인구 수용할 수 있고 이 정도 날 수 있는 데를 이제 의뢰를 줘요. 그럼 사실상 그런 거 의뢰를 줄 때는 입지적인 부분도 주다 보니까 이거 타겟층을 해서 하려면은 사실상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아 보였던 것 같고 송파 쪽 찾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죠. 일단은 여러모로 1층에 외부 계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정해야 되는 건 증축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보면 사업성도 그렇고 이 뒷장표도 그렇고 증축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건물 매각도 유리하고 용적률도 다 쓰고 외관도 커지고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1억이라도 그래도 아껴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그래서 배준성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단 그 마진은 없다고 거의 뭐 실비 청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종건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건 없는데 일단 마음은 어때요? 저 숫자 말고 그냥 그림을 봤을 때 꼭 막 숫자 지금 0.1에 지금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증축하면 좋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건물 외관에도 그렇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도 층이 높지만 임대료가 오히려 제일 높을 수도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을, 눈에 보이는 상품성 말고 진짜 돈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되긴 해서 저도 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여지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제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배 대표님이 아니야 무작정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그냥 반듯하고 실사용성도 확보하면서 가성비 아닌데, 엘리베이터 근데 지하 1층까지 갈 수가 있긴. 안 되는 건 없는데, 만약에 했는데 이게 또 호수 바로 앞이잖아요. 만약에 지하에서 뻘이 막 나온다, 진짜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1층은 사실은 술집 음식점 말고는 거의 아이템이 없긴 해요. 대표님, 저거 장애인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하면 그 면적을 어디서 찾게? 그건 이제 물어봐야죠. 장애인 한 다음에 5층을 어차피 일조권 때문에 더 못 먹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조를 저렇게 많이 받나 싶긴 하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3, 4, 5층 어딘가에서 찾으면 1, 2층에 조금 계단 양보한 만큼이라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는 엘베를 넣을 거면, 일반을 넣을 거면 아주 작은 거 막 사야지. 엘베가 뒤에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사비 때문에 엘베 지하로 하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했다가 괜히 1억 확 늘어나 버리면은, 사실 1억 5천이 늘어나면 그리고 엘베가 있다고 임대료가 지금 6만 원짜리가 막 7만 원, 8만 원 되진 않지 않아요? 되더라도 지하 면적이 30평이 안 되는데 그럼 월세가 올라가 봐야 6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분이. 그러면 1년에 한 700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가치가 많이 올라가 봐야 3%로 역산하면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따지면 한 1억 쓰고 엘베 넣는 게 또 말도 안 것 같아.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규정도 크게 이슈는 없을 거고. 검토해보지 뭐. 그래서 2개 안을 달라고 컨셉은 확정했으니까 구조에 대한 거는 그거는 한번 요청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12인승이면 이거 거의 2배로 커지는 거 아니야? 장애인용이 2.2,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커지면 들어왔다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양계형도 쓸 수 있어요. 12인승 이상 되면 양계형으로 가고. 그거는 배 대표님도 확인해 주셨거든요. 지하로 안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들어갔다가 내릴 때는 뒤로 내린다고. 엘베가 사이즈가 커지면 중간에 너무 떼똥하니까 차라리 이걸 좀 앞으로 당겨서 잘라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커지고 그 면적은 용적률에서 빠지고. 대신 5층이 늘어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고 5층 층고 낮아지면 오히려 루프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 얼마야? 제일 싫어하는 거게. 계획 설계도 안 나가고 그림만 말로 그려놓고 공사비. 대충 얘기하다 그럼 얼마야? 한 공사 짬밥 10년이면 뭐 이거 딱 안 나오는 거 아니야? 30년 해봐라 나오나? 23년 노하우 본부장님 보실 때 예상 공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 7억 정도 줘서 예를 들어 이제 보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2층 천장 반 유리 형태 만드는 거죠. 그거는 진짜 반대하실 것 같은데, 천창. 저 또 하늘이 열리는 웨딩홀도 시공을 했었거든요. 천창 있으면 예쁘고 좋죠. 그렇긴 한데 유지보수나 좀. 유지보수 해줘야 돼. 유지보수가 조금 그렇지. 그거는 왜 절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신경을 잘 써야지. 정리하면 장애인용 엘베 넣는 거 검토. 앞으로 당겨서 양계형으로 하고. 용적률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위에 5층을 뚱뚱하게 하면서 찾아주는 걸로 하고, 5층은 철골 구조물로 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하고, 루프탑 합법 영업이 가능한 내부 계단도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 근데 저 지하는 뭐 그 습하지 않게 공사하려면 좀 빡센 거 아니야? 또 옛날 건물이라. 저 정도면 거의 지하가 물 새는 문제가 좀 있을 텐데요. 근데 기존 사무실 실사 갔을 때는 아주 잘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습기도 우리 별로 다 안 느껴졌었잖아. 이게 근데 구조 검토 끝나봐야지 아는데, 저는 그냥 목표를 하나로만 잡을게요. 6억 이내에 끝내는. 와. 감사합니다. 돈 언제 버냐 이래가지고 그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돈은 벌리는 때가 있어. 내가 해보니까 때가 있더라. 진짜 얼굴 빨개지셨네. 좀 걱정돼.
근데 이거 6억에 하면 이건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고객을 위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그 다음에 돈이 딸려. 막 소개시켜줄 거 아니야 우리. 한 10명은 소개시켜주겠지. 그럼 10개 할 때마다 적자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그럼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제대로 된 대안 몇 개 더 볼 수 있는 미팅을 잡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도 버는 거 다 필요 없어. 나한테 현금으로 얼마 들어오는지 최대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지 이걸 점점 늘려가는 게 그게 진짜고 뭐 얼마 해갖고 팔아갖고 나 이번에 10억 벌었어 이건 다 필요 없다. 그렇죠. 맞아요. 현실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뭐 건설이라 저는 뭐 이거 짓는데 사실 뭐 뜯게 보면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걱정이 되나 얘 말로는 현금 바뀔 수 있어. 좋지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팅 해보셨는데 오랜만에 미팅 내용 혹시 어떠셨는지?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넣을지, 증축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보다 더 이제 열심히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어떻게 층고를 가져가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하고 또 PM을 계속 쭉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PM 받았을 때 소감? 제가 혼자 있으면 이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PM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아마 다 놓치고 가다가 이제 뭐 잔금할 때 뭐 그때쯤에서는 저 뭐 잘못했구나 아니면 뭐 아직 이거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진짜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하시면서 좀 특별히 이거 진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니 해도 약간 돈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가 이제 잘 안 도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되게 본인 일처럼 사실 도움을 주셨어가지고 제일 고민이고 스트레스였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해소가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 대표님도 되게 고민 엄청 많이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벌써 밖에 어두워졌네. 임대차 맡아주는 그치. 이랑 미팅 한번 하셨고 오늘 또 건축주님 모셔가지고 미팅 하셨는데 미팅 내용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처음이에요. PM도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은 땅을 사서 설계 맡기고 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알아보거나 매각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땅을 사기 전부터 알아봤죠. 땅을 사기 전부터 거기에 뭘 넣으면 좋을지 임차 업종을 다 미리 알아봤고 이제 각이 나오니까 땅 사고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설계를 할 때 그냥 이쁘게 해주세요 설계해주세요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설계하려면 그게 들어올 만한 예상 임차 업종들이 뭘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건설사 대표도 있었지만 결국에 자금력이 되는 수준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괜히 막 멋지게 해놨다가 나중에 공사비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 수준 그다음에 이 시장의 환경 이런 것까지 미리 고민한 다음에 그래서 애초에 이제 설계를 하더라도 건축사분이 건축법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본인 철학에 맞게 설계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상품화 해가지고 파는 거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거 건축주의 상황 건축주가 원하는 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거를 제대로 적용시킨 첫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앞단에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뒷단에 있는 게 먼저 분석을 해서 그게 가장 적합하게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PM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날카롭게 다져갈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이라는 건 그게 또 투자의 묘미고 하지만 최대한 예측을 해서 하는 게 또 디벨롭의 또 힘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잘 완성하는 모습 결과로 보여주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